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던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생성형 AI로 자신의 감정을 직접 이미지로 만들면서 삶을 바꿔나간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강력한 기억 한 조각,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는요, 때로 우리를 이렇게 과거의 어느 한 장면에 아주 단단히 붙잡아두곤 하죠. 자, 과연 이분들이 이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꺼내 마주하고 또 극복해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를 올가매는 그 이야기가 뭔지 알아보고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문제를 시각화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마침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이 놀라운 과정을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오래도록 남은 가족과의 아픔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스스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지배적 문제 이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나쁜 기억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뭐랄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삶의 대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던가, 우리 가족을 위해선 내가 희생해야만 해 와 같은 아주 단단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대본을 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연구가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추상적인 문제를 손에 잡힐 듯한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예전에도 치료에 이미지 카드를 쓰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만들어진 그림 몇 장으로 내담자가 느끼는 그 복잡하고 유일무이한 감정을 과연 정확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죠. 바로 이 한계점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 연구는 이야기 치료라는 아주 멋진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삶의 전문가이고 그 문제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특별한 도구가 바로 달리3입니다. 이 AI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주 평범한 말, 그러니까 프롬프트만으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은유적인 내면의 풍경을 아주 멋진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니까 상담 과정에 마치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긴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거죠. 자, 이제 치료의 진짜 핵심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로 외재화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우울감이라고 말하는 대신 그 우울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비로소 통제권을 되찾을 힘이 생기는 거죠. AI 이미지는 이 과정을 정말 극적으로 도와주고요. 상담사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 외재화 지도를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탐험을 떠납니다. 첫째, 문제의 이름을 딱 붙여서 정체를 밝히고요. 둘째, 그 녀석이 내 삶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도를 그리듯 샅샅이 탐색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영향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참여자는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AI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없는 터널, 무한히 반복되는 삶. 이 문장이 과연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졌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과정 자체가 자기 감정을 구체화하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눈앞에 이미지로 나타났을 때 참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감정이 선명한 이미지로 딱 보이는 순간, 아, 맞아!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문제의 막강한 힘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항상 옳지만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걸 독특한 결과들이라고 불러요. 문제의 지배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벗어났던 순간들, 그 부정적인 이야기의 규칙을 깼던 행동이나 생각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예외들이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벽돌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AI가 단순히 문제만 보여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참여자 말처럼요,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있던 어떤 예상치 못한 디테일이 자기가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이나 숨겨진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견하는 단서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즉 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새롭고 힘을 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변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내가 희생해야만 해 라는 믿음에서 아니, 나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깨달음으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절망에서 엄마의 문제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건강한 분리로 나아가는 거죠. 참여자들은 이 변화의 과정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입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과거의 갑옷을 벗어던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죠. 그럼 그 무거운 갑옷을 벗은 자리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어서 그들은 깃털옷을 입은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가벼움, 자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찾은 그 느낌.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AI를 활용한 시각화 방법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연구진은 이 놀라운 경험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AI는 감정 없이 객관적인 제3의 조력자 역할을 해줬다는 것. 둘째, 추상적이던 문제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자 비로소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개선할 진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참여자들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로 만든 그 이미지들은 상담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힘을 주는 강력한 치료 문서가 되어주었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나만의 선호하는 이야기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 그림 속에 여러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